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플래시는 빛의 속도 그 이상으로 달립니다. Just gotta go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far beyond the speed of light. Gotta break the rule, Barry, and you gotta do it now. 초강속으로 진입한 플래시 덕분에 시간은 거꾸로 흐르게 됐고, 덕분에 저스티스 리그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야, 그 찐따 같은 플래시 맞냐?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런데 초강속으로 달리면 정말로 시간은 역행하게 될까? 빛의 속도를 넘어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게 가능할까? 이걸 알려면 우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걸까?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속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인슈타인의 몇 가지 사고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속 50km로 움직이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시속 100km의 속도로 다가오는 오토바이가 있죠.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봤을 때는 시속 50km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승용차 앞에 트럭이 있다고 칩시다. 이 트럭은 승용차하고 같은 속도,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죠. 승용차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 트럭을 봤을 때 트럭은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들을 길가에 가만히 서 있는 부엉이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승용차는 시속 50km로 움직이고, 트럭도 역시 시속 50km로 움직이고, 오토바이는 시속 100km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 빛은 초속 30만 km로 이동합니다. 부엉이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날 수 있다면 빛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빛 위에 올라탈 수 있을까?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를 따라잡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뭐야, 아까 전에 속도는 상대적인 거라며. 그럼 만약에 부엉이가 빛의 속도로 날면은 빛이랑 나란히 날아야 되는 거 아니야?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빛은 내가 시속 50km로 달리든 100km로 달리든 빛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든 상관없이 언제나 초속 30만 km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빛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빛의 속도에 도달했다고 해도, 내가 빛의 방향하고 반대로 달린다고 해도 빛은 언제나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도망간다. 즉, 빛의 속도는 절대 불변하며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빛을 따라잡지 못한다. 빛과 나란히 날지 못한다. 빛을 손으로 잡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롤에서 쉔이 이런 대사 치는 거 기억나시죠? 빛이 그렇게 빠르다면 왜 한 번도 닌자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지?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들었으면은 무덤에서 펄쩍 뛰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중2병 대사인 거죠. 아인슈타인의 세 번째 사고 실험. 아인슈타인은 같은 순간에 치는 번개가 사실은 동시에 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른쪽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에 부엉이가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는 양쪽으로 빛을 방출하는 버튼이 있고, 버튼을 눌러서 양쪽에 빛이 도달하면 신호가 켜집니다. 이 실험을 우주선 안에서 해보면은 신호는 동시에 울립니다. 우주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 간에 빛의 속도는 언제나 같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실험을 우주선 밖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지켜보면 실험 결과는 달라집니다. 왼쪽 신호기가 먼저 울리고 오른쪽 신호기가 나중에 울리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주선 밖에서 정지해 있는 사람의 속도는 0입니다. 빛의 속도 역시 정지해 있는 사람 기준으로 초속 30만 km로 이동하지만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지구에서 번개가 동시에 쳤다면 이걸 지구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번개가 동시에 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구 밖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번개가 치는 걸 지켜본다면 번개는 동시에 치지 않습니다. 왜냐? 지구는 시속 1670km로 자전 중이고 약 10만 7천 km의 속도로 공전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현상은 빛의 속도는 절대 불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을까? 변한 건 바로
시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네 번째 사고 실험,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빠르게 이동 중인 우주선 안에 부엉이가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 1m짜리 광자 시계를 세워두고 빛은 1초마다 막대 끝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해보죠. 우주선 안에 부엉이가 봤을 때 막대 속의 빛은 7초 동안 7m를 이동했습니다. 이 똑같은 실험을 우주 밖에서 정지한 상태로 있는 부엉이가 지켜본다고 하죠. 이때 이 빛의 움직임은 우주선 안에서 봤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빛은 수직이 아닌 지그재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이 선을 쫙 펴보면 7m가 아닌 11m. 똑같은 사고 실험으로 시간을 재보죠. 우주선 안에서는 7초가 흘렀지만 밖에서는 11초가 흘렀습니다. 즉,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더디게 흐른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수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 즉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 우주선 밖에서 우주선 안에 있는 빛을 관찰했을 때 빛이 움직인 거리는 7m에서 11m로 늘었습니다. 공식에서 빛의 속도는 절대 불변이라고 했으니 바꿀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죠. 즉, 시간이 늘어났다. 공식에 따라서 우주선이 빠를수록 우주선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빛의 속도에 이르게 되면은 시간은 거의 멈춘 걸로 보일 겁니다. 미래로 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되는 셈이죠. 자,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고 시간은 상대적이다. 너와 나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이제 마지막 사고 실험입니다. 이번에는 부엉이가 타고 있던 우주선을 빛의 속도로 5광년 거리에 있는 별로 보내봅시다. 그러면 대충 생각대로라면은 도착하는데 5년이 걸리겠죠? 그런데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은 시간이 정말로 천천히 지나기 때문에 실제로 걸린 시간은 1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우주선 안의 부엉이는 시간이 느려졌다는 걸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 부엉이는 엉리둥절하겠죠. 뭐냐 이게 부엉? 왜 4년이나 일찍 도착했냐 부엉? 부엉이의 체감 시간엔 변함이 없는데 예정보다 일찍 도착하려면 거리가 줄어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부엉이에게 있어서는 공간이 수축하면서 이동거리 자체가 짧아진 거죠. 아인슈타인은 이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면 동시에 공간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플래시가 시간을 되돌리는 게 가능한지, 과거의 박쥐남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플래시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릴수록 플래시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광속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플래시의 시간은 거의 정지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이것은 플래시가 미래로 떠날 수 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플래시 자신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흐르니까요. 아니 그럼 만약에 플래시가 빛의 속도를 초과해서 달리면 어떻게 됨?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시간은 점점 멈춘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 그럼 빛의 속도를 초과해버리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 아님? 자,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량을 가진 물질은 절대로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네.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빛의 속도의 99.99%에 다가설 순 있어도 빛의 속도와 같아지거나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네. 또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에 따라서도 물질들은 절대로 빛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현대 물리학 불변의 진리죠. 그 이유가 뭘까요? 물질이 아주 작다면 광속 가까이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이 가벼울수록 가속도가 커지기 때문, 즉 물질이 가벼울수록 1초당 속도의 증가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질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물질에 에너지를 주면 더 빠르게 속도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셀른의 입자가속기 LHC는 양성자를 광속에 99.999991%까지 가속시키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물질이 광속에 근접할수록 가속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광속 이상으로 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론적으로도
실험적으로도 밝혀졌죠. 이 표를 보시면은 가속하는 입자의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그만큼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광속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산상으로는 무한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무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아무리 양자 단위의 정말 작고 가벼운 물질이라고 해도 광속에 가까운 속도에 근접할 순 있어도 광속이 되거나 광속 이상의 속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자, 이젠 플래시를 보죠. 플래시는 양성자에 비해서 정말 크고 무거운 녀석입니다. 양성자 하나처럼 정말 가벼운 물질조차도 광속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는데 플래시라고 가능하겠습니까? 물질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속도가 작아지고 그만큼 필요한 에너지는 훨씬 더 막대해집니다. 자, 만약에 플래시한테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 가지고 광속 근처까지 갔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속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무한의 에너지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에 따라서 물질의 에너지와 질량은 비례합니다. 이 그래프를 갖다가 왼쪽에 있는 에너지를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질의 속도가 빠를수록 물질의 질량은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물질의 질량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플래시가 빛의 속도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그럼 플래시는 공식상 무한대의 질량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무한대의 질량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질량을 가진 물질은 광속 이상의 속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정보 역시도 광속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초광속 통신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당연히 현재의 플래시가 과거의 박쥐남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 이 세상에 광속 이상의 속도를 가진 건 없다. 플래시는 절대로 광속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없다. 광속을 뛰어넘는다면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이론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서 플래시가 초광속으로 달린다든가 초광속으로 달려서 과거를 되돌린다든가 과거의 박쥐남한테 메시지를 전달한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영화의 재미를 위한 허구일 뿐이죠. 그런데 고질라 대 콩에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중력이 역전된다는 게 사실일까? 지구 중심에 들어가면 정말로 중력이 뒤바뀌게 될까? 다음 컨텐츠는 고질라 대 콩의 중력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화 저스티스 리그로 영화 유튜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정말 기분이가 좋네요.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요.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로 재밌는 고질라 대 콩 영화 컨텐츠가 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